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저는 며칠 전에 7월 13일에 지방직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질문들과 제가 했던 대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경기도 안에 있는 땡땡시에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면접 분위기나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조여서 입실은 오후 1시 반까지 입실을 했었습니다. 1시 반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다 수거해갖고 짧은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설명을 몇 분 듣다가 이제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전조사서가 15분짜리인데 굉장히 조금 떨리더라고요. 평소에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지역 화폐의 도입 배경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서술하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분야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주제여서 그냥 성의 표시라도 하자 이런 생각으로 A4 용지 그 줄글이 있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전조사서를 다 제출하고 이제 각 조마다 1번이 각각 이 면접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내려와서 1조 1번, 2조 1번, 3조 1번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조 3조는 3번, 4번 이렇게 차례가 왔는데 제가 속한 2조는 그분들보다 좀 한두 명 더 빨리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조는 4번, 예를 들어서 1조, 3조, 4번 올라가세요 이랬다면은 바로 다음에 2조, 6번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조가 다른 조보다 면접 시간이 짧고 질문이 그만큼 단순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앞에 분이, 남자분이 이제 2조 6번이셔서 이제 2조 6번 올라가세요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진짜 뱃속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올라가시고 한 5분 정도 뒤에 2조 7번 올라가실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방을 들고 이제 소지품은 면접 대기실에서 소지품을 다 챙겨 나와서 그 면접 보는 방 앞에 놔뒀다가 면접이 끝나고 그걸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져왔던 소지품을 다 들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 길을 쭉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세요 이러시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갔던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어서 엄청 웅장하고 되게 크기도 막 크고 화려해서 왠지 더 떨리더라고요. 이제 화살표를 쭉 따라서 제가 볼 면접 방 앞에 앉았습니다. 갔는데 제 앞에 분이 아직 하고 계셔가지고 그 안내해주시는 분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더라고요. 앞에 분이 면접 시간이 대충 10분이면은 10분이 다 지난 것 같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그때도 심호흡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때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 앞에서 면접을 보셨던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던 그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이제 딱 저한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면접 방에 들어가는 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2조 7번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거기 서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문을 딱 열어주시고 제가 입장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면접관님들과는 거리가 꽤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정자세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에도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서서 다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바로 앉으세요 이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습니다. 면접관님은 여성분 2분이셨고 남성분이 1분이셨어요. 여성분 중에 가운데 앉으신 분이 굉장히 인상이 좋으셔서 왠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반면에 그 사이드에 계셨던 이제 여성분과 남성 면접위원님께서는 계속 정색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제 면접 시작할게요 이러시고
자기소개,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2분 내로 해보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편안하게, 사실은 조금 긴장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조나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소개를 거의 1분 이내로 하라고 다들 하시던데, 저는 운이 좋게도 2분 이내로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제 자기소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제가 이 지역에 지원한 동기와 제 장점에 대해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는 제가 모 면접 강사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지원 동기에는 만약 그 지역이 자신의 연고지라면 그것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땡땡시에서 태어나 땡땡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땡시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땡땡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원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 이어서 제 장점을 업무적인 측면과 성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업무적인 측면은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으로는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저는 땡땡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사전에 공무원 면접 등록을 할 때 자원봉사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때 해당 연도에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내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접관님들 책상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더니 두 번째 질문, 수많은 봉사활동이 있는데 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을 하였는지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봉사활동이 나중에 공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면접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면접관님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도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때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봉사정신을 공직생활에 나가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땡땡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땡땡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아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땡땡 일과 땡땡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보고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계신 면접관께서는 네, 저는 여기까지요 하고 이제 제 왼쪽에 계셨던 여성분으로 넘어갔어요. 되게 눈빛이 엄청 날카롭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왼쪽 면접관께서는. 그래서 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다섯 번째 질문이, 아까 자기소개를 할 때 장점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연령층별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스킬이나 비법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질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학생을 학습 멘토링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을 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입시학원에서 조교를 할 때는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면서 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오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창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어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성적을 올려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끝없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되돌아 생각해도 이때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어지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주도하면서 노력했다는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면접관님들께서는 면접자가 그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어필을 했습니다. 다음 7번째 질문은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것도 사전에 제가 준비했던 답변이 있었는데 혼자서 TV를 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이런 식의 답변은 좋아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조직 생활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할까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계속 걱정하다 고민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더 받는다. 그걸 겪어봐서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최근에는 땡땡시 땡땡동에 있는 카페 거리에 가서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한다. 거기를 가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땡땡시 카페 거리라는 것을 제가 굳이 얘기를 했던 게 제가 땡땡시 시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면접 강사분께서 무조건 면접에서는 자기 자랑 플러스 지역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한 번 더 어필을 했습니다. 면접관님의 질문은 꼭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맨 오른쪽에 계셨던 남성 면접관님께서 아까 악성 민원인이 왔을 때 본인이 멘탈이 강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기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고 좀 당황을 했지만 또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저는 억울해서 혼자서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봐 이런 눈빛으로. 그래서 이거는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갔던 답변이라 네, 악성 민원인이 오시면 우선 진정하라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내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하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제기한 민원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를 들어서 조곤조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더 화를 내시면은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걸 벗어난다면 주변 동료분들이나 상사분들께 요청을 드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악성민원인 대처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막 정말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면접관님께서 이제 면접 시간이 다 됐네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땡땡시에 개선할 점 이런 거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분 동안 나도 어필하면서 면접관님들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면접장에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렸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나가서 뵐 선배님들이랑 생각을 하니 조금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초등학교도 4군데나 다녀서 일반행정 부처 특성상 어느 부서에 배치가 돼도 선배님들을 빠르게 도와서 일을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더운 날씨에 면접장까지 오셔서 면접을 봐주시느라 면접관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웃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웃지 않으셨던 남성 그 면접관님께서도 씩 웃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그날따라 정말 더웠고 요즘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면접장은 물론 에어컨도 나오고 해서 시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나 이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어필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 다 그때는 조금 웃으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뚜벅뚜벅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 정말 나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드디어 끝났다 이런 마음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3시 40분, 50분쯤 됐던 걸 보아하니 제가 아마 면접 대기실에서는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가까이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나와서 정말 그래도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도 안 나왔고 전공 관련 질문도 안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땡땡시 필기 합격자 단톡방에 있었는데 다른 조에서 면접을 보신 분들도 이제 막 후기를 이렇게 막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 옆조, 그러니까 3조나 4조 이런 데에서는 땡땡시 보물 제 몇 호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땡땡시에서 분리 배출은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의 질문도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땡땡시 내에 지역 불균형이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식의 질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희 조는 굉장히 무난하고 그래도 평범했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뛰어나게 말을 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통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땡땡시에 재면접 그 대상자 명단이 올라왔는데 다행히 저는 재면접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단기로 제 필기 성적을 입력해 보았을 때 1배수 안쪽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 면접을 안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고 계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면접 떨지 마시고 그냥 정말 자기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고 오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꿀팁인데 제가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가기 직전에 들었던 생각이 이분들은 내가 시험에 붙으면 물론 상관님들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봤을 때 동네 아줌마 아저씨다. 그러니까 절대 떨지 말자.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 앞에서 내 이야기를 10분 동안 잠깐 하고 오는 거다. 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접장 앞에서 막 떨면서 긴장하지 마시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래, 저분들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다. 내 얘기만 하고 오자 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편안하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긴장한 티를 낸다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님들의 눈을 잘 마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기, 목소리를 좀 크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정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